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967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4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SK이노베이션은 SK그룹 계열의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석유 개발, 배터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제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소송에 휘말리면서 패소하면서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폭스바겐 사건 관련해 가지고 더 크게 하락을 했는데, 폭스바겐에서 이제 파워데이 때 지금 현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의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폭스바겐에서 파우치형 배터리보다 각형 배터리를 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제 나왔는데 어제부터 급락하면서 오늘도 약 0.7%, 4%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이제 테슬라보다 중국 시장 쪽에 이제 CATL 같은 경우 이제 파우치형보다는 각형을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슬라보다 앞서 중국 시장을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은, 지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이 서로 소송 때문에 엄청나게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우리나라 2차전지 사업에 대한 신뢰성,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급처가 안정화가 되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야지 이제 기업 자체로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는데, 이렇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폭스바겐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이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소송으로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2차전지 공급 관련해 가지고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중국 시장으로 움직인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보다 중국 시장을 선점할 그런 이유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겹치게 되면서 아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각형 배터리를 선호한 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전쟁이라고 하는데,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서로 이제 거의 뭐 소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SK이노베이션이 패소를 하게 되면서 소송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SK이노베이션 측에서 이제 합의금을 주어야 되는데, SK이노베이션 측에서 주장하는 합의금이 5천억에서 8천억 수준인데,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약 3조 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갭 차이가 너무 큽니다. 5천, 8천억 생각하고 있었는데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3조 원을 말하고 있으니 지금 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나라,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 안에서 이제 같이 협력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2차전지 강국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부족할 판국에 지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패소를 하게 되면서 이제 10년간 SK 배터리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10년간 이제 미국의 수입을 금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거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조지아주에 SK이노베이션 공장을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이 공장의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공장이 조지아주에 지어지게 된다면 조지아주에 엄청난 수혜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이 SK 배터리의 수입을 미국에서 10년간 금지를 하게 되면 이 공장 자체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지아 주지사가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제 거부해달라고 이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거부권은 이제 4월 11일까지인데요. 이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다시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결정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조차 LG화학이 막기 위해서 LG화학이 어떻게든 SK이노베이션을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LG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반격에 나섰다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은 지난 10일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LG가 조지아주에 직접 배터리 공장을 짓거나 SK가 건설 중인 공장 인수를 할 수 있다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건 단순하게 이제 정말로 이제 인수하고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게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이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자신에게 또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막고 있는데요. 지금 SK 측 입장에서는 보시게 되면은 무책임하고 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지금 강조하면서 지금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합의 지점이 어느 시점에 끝날진 모르겠지만 합의금 자체의 차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합의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이렇게 과열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정부가 나서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2차전지의 각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2차전지 대형 관련 기업들끼리 경쟁하고 싸우게 된다면은 이렇게 소송도 패소를 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싸우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 2차전지에 관한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2차전지 산업 자체가 지금 다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정부에서 중재에 나서서 합의를 제대로 끝내 주어야지 이제 다시 한번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사업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하루빨리 관여를 해서 중재를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차전지 섹터들을 보더라도요, 모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관련된 소부장 주들 뿐만 아니라 LG화학 관련 소부장 주들도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정부가 중재에 나서서 이 사안을 어느 정도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 주어야지 다시 한번 2차전지 관련 섹터들에 불을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2차전지 관련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중재가 나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 자체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좀 더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약간 반등 나올 수도 있었지만은 지수 자체가 하락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 또한 빠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수가 이제 계속해서 조정받게 된다면은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합의점 찾으면서 정부에서 중재에 나서야지 다시 한번 반등 줄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 자체를 보고 기술적 반등 구간을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요. 일단은 RSI 지수 자체가 침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제든 반등 나와줄 수 있는데 반등 구간으로는 지금 20만 5천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부근까지 오면은 반등을 주는지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 자체만 상승해 준다면은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를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요. 일단 FOMC에서 이제 17일 오후에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에 금리 상승 관련해 가지고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금리 상승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FOMC에서 현지 시간으로 16일부터 17일까지 약 이틀간 회의에 걸쳐서 17일 오후에 이제 그에 따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은 18일 오전 중이 되기 때문에 18일 오전에 이런 발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염려되는 점은 시장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할지 아니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게 된다면은 미증시 자체가 안정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 보고 있고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다시 한번 증시 흔들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FOMC의 발표 내일 오전 중에 나온다고 하니 그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발표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 부합되는 내용이 나와 주어야지 우리 증시 또한 긍정적인 영향받고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쯤 이제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될 텐데요. 지수가 상승하게 된다면은 SK이노베이션도 빠르게 반등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일단 단기 목표 구간으로는 24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 상승을 했을 때 24만 5천 원 구간까지 올 수 있을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서 SK이노베이션 또한 하락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아래쪽에 20만 5천 원대의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 딛고 반등 주는지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혹시나 20만 5천 원까지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 아래쪽에 17만 8천 원 구간까지도 조금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무리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20만 원, 20만 5천 원대에서 바로 반등 주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만 원대 이탈하면서 하락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 어제 약간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많은 양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다시 매수를 해주어야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또한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앞으로 향후 이제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할지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화학과 적절한 타협점 찾을 수 있을지 그 부분 또한 계속해서 뉴스 추적해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쉽게 결정될 합의가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제시하고 있는 합의금 자체가 너무 차액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 개입이 들어와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지금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너무 힘드실 텐데요. 정부 개입이 빨리 돼가지고 하루빨리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선의의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갔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큰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보더라도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은 그래도 다시 한번 고점 뚫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SK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SK이노베이션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제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제 위쪽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 보시게 되면 초록색으로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그런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번 주 금요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저희 소장님께서는 오전 7시 41분부터 실시간 리딩 시작하신 거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이제 전일 미국 증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료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9시부터 추천에 들어가고 있으며, 저번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종목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 2종목에서 3종목 사이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가지 종목이 들어갔는데요. 이 무료로 종목을 추천할 때는 기준 매수가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추천했던 종목들이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으면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실시간으로 리딩해 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증시 시황의 흐름들을 조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